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주가는 어제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 부근 그러니까 3,300포인트 위에서 지금 현 상황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에 따라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굳이 10억으로 내릴 필요 있냐는 발언, 그리고 주식시장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 따라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주가는 10시 기준으로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 시간 3,300포인트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살짝 음전하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음전, 양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확인하고 가고자 했는데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금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시장은 명확하게 위로 갈 스탠스를 잡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연말에 3,500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SOFC, 조선 기자재 이쪽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가려면 큰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음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3%대 강세 보이다가 지금 이 시간 1.15% 상승하면서 어쨌든 30만 7,500원에 현 상황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어쨌든 구금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10% 이상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2% 회복을 하면서 34만 8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의 시세가 좋습니다. 우주항공 쪽도 괜찮은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오늘 3.31% 오르면서 3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 SOFC, 조선 기자재, 방산, AI 쪽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클 주가가 미라클하게 뛰어오르면서 오늘 우리 AI 쪽 그리고 전력기기 쪽까지 시세가 좋은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 전반적인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정책적 불확실성이 시원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시장 전체가 어쨌든 크게 가지 못하면서 지금 박스권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 위에서 어디로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어쨌든 다음 주 빅 이벤트 FOMC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확인하고 가자, 이런 이야기들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방송에서는요, 방송 중에 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QR코드 보이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요, 위에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 이야기까지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의 큰 줄기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들 이문지 캐스터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터 이문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더해 국내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가 더해지면서 코스피는 4년 만에 신기록을 썼는데요. 특히 외국인가 기관 3거래일 연속으로 대규모 동반 순매수가 이뤄졌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강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 국회에 논의를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양시장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현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떤지 저와 함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힘차게 출발했던 코스피 코스닥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코스피 0.11% 상승하며 3,318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도 0.1% 상승한 833선 터치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4거래일 연속 외국인가 기관 동반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64억 원, 기관은 1,909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2,378억 원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1,334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은 781억 원, 기관은 335억 원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특징주 SK 하이닉스입니다. 간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35%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힘입어 SK 하이닉스도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 주가가 낙관적인 실적 전망에 급등하면서도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0.82% 오른 30만 6,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 범한 퓨어셀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전력 공급 부족과 병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차세대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SMR은 2030년 이후부터 상업화되는데요. 그렇기에 6개월 만에 설치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전력을 생산하는 온사이트 발전 원료 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 원료 전지 제조와 수소 충전소 구축 전문 기업인 범한 퓨어셀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SK 플러그 하이버스와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76억 원 규모의 액화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이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도 14.92% 상승한 28,5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특징주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코오롱의 지분 공개 매수가 종료되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장 초반부터 20%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코오롱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지분 공개 매수를 통해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율을 90.48%까지 확보했는데요. 코오롱은 향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코오롱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한가 찍었습니다. 29.96% 상승한 4,55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문지였습니다. 네, 9월 11일 11시 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정호 본부장님과 시장 진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시작하셨을 텐데 어쨌든 분위기가 약간은 얼어붙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뚫어냈다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장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품고 오늘 장을 시작을 했던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주주 양도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약간 국회에 넘어가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약간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어느 정도 기대를 했기 때문에 세론 현상도 조금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일장 미증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상승 탄력을 이어가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약한 모습세가 나왔던 만큼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장에 나올 CPI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보고 들어가자라는 심리가 더 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에 비해서 장 중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약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오늘 종가까지 조금 더 기대해보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분들하면 차라리 CPI를 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PPI가 어쨌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더 가려면 대형주들이 가져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양상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뭐 방산주가 주목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도 조선 기자재나 이런 쪽이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에서 뉴스를 따라가서 뉴스에 관련된 연관된 종목들이 더 상승 탄력을 더 크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유동성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막 사고 싶다는 심리가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내 종목만 왜 이렇게 안 가지? 다른 종목들은 너무 잘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보다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를 본다라고 보면 고점이 이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번 연도까지는 뭐 3,50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서둘려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눌림이 나오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쨌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어제에 이어서 경신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에 내가 올라타지 못해서 포모를 좀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반기까지는 어쨌든 지수를 괜찮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말자.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시장이 조금 눌릴 때 혹은 종목들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눌릴 때 우리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반적인 상황 봤다면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죠. 시장의 맥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좀 쉬어갔던 방산주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그 방산주들이 각각의 모멘텀이 좀 훼손이 되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토 동맹 폴란드에서 러시아 드론 격추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격추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면서 현재 다시 방산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시세를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한국 항공 우주까지 오늘 뭐 장 초반에 어쨌든 큰 탄력을 받아가면서 방산에 이어서 우주 항공 이쪽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테마로 봐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 전쟁 끝나지 않을까 트럼프가 나서면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재건주랑 계속 핑퐁으로 움직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니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더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재건주나 이런 부분은 많은 하락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방산도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 때문에 요즘 잘 못 갔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폴란드에서 러시아 들어오는 관련해서 격추를 했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드리면 폴란드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얼마 전에 회담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여기서 러시아에 드론을 격추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트럼프한테 어느 정도 미션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대외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전통의 방산주, 뭐 현대로템과 LRG넥슨, 하나에로스페이스보다는 약간 우주항공 테마에 맞춰서 약간 드론주와 연관성이 있는 항공우주가 더욱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차트를 보시면요, 정말 이제는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모습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딱 이렇게 보시잖아요. 딱 보시면 세 번째 고점을 터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10만 원 이상을 안착을 해준다고 봤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항공우주는 어떻게 보면 한 박자 늦게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현대로템과 하나에로스페이스, LRG 넥슨이 먼저 올라줬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급등하는 모세가 1차적으로 나와줬던 모세가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본다면 다른 종목들보다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그 종목들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건 대비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지만 항공우주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저는 10만 원 안착을 하시고 나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 테마 그 중에서 약간의 우주항공 테마랑 엮여 있는 항공우주를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로서 항공우주 봐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10만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만 원 지지하는지 여부를 잘 보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난 후에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주셨는데요. 한 종목 더 우주항공 쪽에서 보면 오늘 세트랙아이도 굉장히 큰 폭의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퍼스텍과 함께요. 두 종목에서도 기회 찾아봐도 괜찮을지가 좀 궁금해요. 어쨌든 오늘 너무 갑자기 세트랙아이가 급등을 많이 해서요. 오늘 장에서는 세트라이가 상승 탄력은 더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트라이 같은 경우는 워낙 급등락이 되게 변수가 많았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5만 원 이하에서 담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다른 방산 테마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에 조선주들이 많이 크게 올랐다가 이제 조선 기자재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왔는데 방산은 진짜 대형주 위주로만 장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세트랙 아이 같이 약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둔화됐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요즘의 트렌드와 맞춰서 약간 기자재, 중소형 단위의 상승 탄력이 이어가는 모습세가 나와준다면 방산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저는 6만 원 중반까지 올라가 준다면 그때는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 방산도 조선처럼 약간 기자재 열풍, 약간 중소형주 열풍이 불어준다고 봤을 때는 그때는 충분히 세트랙 아이도 7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있지만 지금의 방산주의 흐름은 약간 대형주 장세로 약간 쏠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장세로 쏠려 있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한국항공우주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종목만 더 여쭐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황제주를 다시 한번 되찾았습니다. 100만 원까지 시세 회복이 나오면서 너무 많이 내렸는데 했는데 어느샌가 또 눈 깜짝하니까 네. 100만 원을 다시 돌파했거든요. 대형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당히 많이 열려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이 종목은 이제 100만 원 돌파하면 이제 100만 원을 찍었던 황제주의 대표적인 게 뭐냐? 본다라면 삼양식품,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그대로 계속적인 시세 분출이나 이런 부분이 이어진 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런 모습세가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100만 원까지 간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90만 원 밑에서부터는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제 100만 원을 이제는 오늘 장에서 안착을 해주고 계속적인 상승 랠리나 이런 부분을 이어가는데 생각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이 종목 좋은 건 아는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사면 한 주, 두 주밖에 못 사 이런 불안감 때문에 걱정거리 때문에 잘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투자금이 조금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이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때까지 우리가 황제주를 찍으면 다 이제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조정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삼양식품도 100만 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을 찍고 더 나왔던 부분은 누가 뭐래도 실적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본다라고 보면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실적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0만 원을 찍은 게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방산 그리고 이쪽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쪽이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30만 원에 안정적으로 안착했고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재차 갈아치우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오라클의 주가 폭등이 어쨌든 AI 쪽에 기대감을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AI 친구들 그러니까 엔비디아, 브로드컴까지 오라클의 그런 수주 잔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젯밤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 올라줬는데요. 창업자가 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좀 부러워요. 네, 부럽고요. 그러면 우리 SK 하이닉스 어쨌든 30만 원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탄력이 좀 둔화되는 양상인데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반도체 업황도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네. 하이닉스 지금 담기에는 좀 오늘 꼬리도 달리고요. 네. 따라가봐도 될까? 목표가 33만 원 제시했을 때 언제 될까 했는데 30만 원이거든요. 오늘도 31만 5천 원. 예. 저는 하이닉스는 이제 목표가를 더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강한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를 봤을 때 제일 키포인트가 뭐냐라고 본다면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 이 공식이 계속적으로 맞아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춤거릴 때 SK 하이닉스는 어땠냐라고 본다면 계속적인 상승 탄력을 이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본다면 글로벌적으로 탈 엔비디아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탈 엔비디아 현상이 글로벌적으로 나올 경우에 안 좋은 모세가 나온다. 라고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조금 재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탈 엔비디아 현상이 나오는데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린다고 본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을 보면 거의 70%에 육박하는 모습세가 나와요. 70% 넘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엔비디아에서 이 칩을 사는 것보다 내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하는 부분이 더 이득이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픈 AI 같은 경우도 자체 AI의 칩을 만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아떨어지면서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장비 수요나 아니면 HBM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HBM을 만든다라고 봤을 때 이게 엔비디아에만 납품을 해야 돼. 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우리 거 니네 거 안 사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약간의 타격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막 브로드컴이나 AMD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살게라고 한다면 보다 더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탈엔비디아 현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한테 더욱더 훈풍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SK하이닉스의 차트에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신고점 갱신을 못했지만 SK하이닉스는 더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습가 나와주는 만큼 저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물론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안주로 좀 이따가 말씀해드릴 히든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뿌뿌뿌뿌. 자, SK하이닉스 좀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볼 때가 약간은 그렇다. 모아가긴 괜찮지만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이따가 히든 종목 공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 쪽은 어쨌든 반도체니까 좋다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은 약하잖아요. 그렇다면 AI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해서 된다는 측면 아래 오늘 SOFC도 좋고 전력기기 쪽도 괜찮은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서 더 찾아봐야 할까라는 고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력기기가 많이 올랐으니까 SOFC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관점 갖고 계세요? 저는 차라리 반도체가 약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전력기기를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 이유를 말씀해드린다고 본다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솔직히 AI에 집중된 모습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기기를 큰 틀로 보자라고 본다면 왜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1개가 들어갈 거 2개가 들어가는 모습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계속적인 전력 슈퍼 사이클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노후화된 전력 40년 이상 된 노후화 전력이 40%가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력기기가 한층 더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조선 방산 이런 섹터들이 다 실적과 연관성이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력기기 또한 그런 부분과 맞아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제일 좋게 보는 건 뭐냐? 초고화 변압기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강자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제일 강자인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캐파단 이런 부분이 계속 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만약 우리나라가 여기서 우리나라는 치고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뭐랄까 조선은 확고한 1위나 이런 부분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면 전력기기는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아직은 우리가 아직은 5등 순위 5위 순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3등 4등 2등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전 반도체보다는 전력기기가 차라리 고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가지고 내가 무슨 종목을 사야 되지 망설이는 분들한테 약간의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 어제장에서도 효성중공업이 강한 모습세가 나왔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좋은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최고점을 갱신하고 오늘장까지도 어느 정도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본다면 저는 일진전기, 산일전기가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차트들과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고점을 갱신하고 신고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산일전기와 일진전기는 왜 신고가를 갱신을 못했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본다라고 보면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면 관세 회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매력 포인트가 더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산일전기와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더 조정세가 크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업들에서 만약 갑자기 미국의 공장을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 호재거리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 미국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의 공장을 건설 안 하더라도 지금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미국에서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떻게 본다면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너무 비싸다 못 들어간다면 산일전기와 일진전기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업황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전력기기 쪽 그중에서도 많이 오르지 않은 산일전기,
일진전기를 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또 SOFC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범한 퓨얼셀은 여기저기 붙어 다니면서 어쨌든 시세를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장 초반에 거의 17.42%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SOFC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로 갈 것인지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전력 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전력 부족이 있다면 어디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할까? 과연 SOFC 이쪽이 새로운 해답이 돼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한 퓨얼셀 어쨌든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잘 갈 줄 알았는데 사실 꼬리가 많이 달려서요. 그런데 그 차트적으로 보면은 또 위를 돌파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가는 사람이 더 갈까요? 가는 종목이 더 갈까요? 아니면 후발주자들 좀 봐야 할까요?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정말 잘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3만 원 부근에서 약간의 저항대를 맞으면서 약간 조정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정말 이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라고 본다면 지금 뭐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결승까지도 올라갔다. 독일과 우리나라 중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뭐 SOFC나 이런 부분이 각광을 받으면서 한 차례 올라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SOFC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SOFC 기업들이 다 올라주면서 우리나라 장도 기대를 만들어주면서 오늘 강한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트를 보면은 딱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차례 크게 올라주고 나서 딱 하방을 지지해주면서 딱 지지선을 만들어줬다는 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4,000원 선을 강하게 지켜주면서 오늘 장에서 급등을 나와주는 모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상승 탄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를 멀리 보면 딱 매물대의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왜냐? 이 자리까지도 갑자기 쉽게 올라간다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약간의 급락세나 이런 부분이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3만 원대의 저항을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과거에도 3만 원대가 진짜 딱 매물대가 강했던 구간이고 고점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여기까지가 올라가는 부분이 거의 11,000원 구간에서 3만 원대라면 거의 2배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부터 여기 이상까지도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조금 더 꼼꼼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번 연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생각보다 저조한 모습세가 있어요. 왜냐?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SOFC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증이 된다고 봤을 때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매출액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소 어느 정도 매출이나 아니면 매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이어가는 모습세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의 테마성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막 계속적으로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3만 원을 안착을 하고 실적 개선이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더욱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범한 퓨얼셀 3만 원 안착 여부가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셨고 어쨌든 실적으로 찍혀야만이 주가가 조금 더 뒷받침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SOFC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면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될까요?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좋고 두산 퓨얼셀도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우리가 따라 붙었다가 물리지 않을 수 있을까 약간은 고민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완벽히 이런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해소가 돼서 좀 시장 자체가 어쨌든 환기가 되면서 좋았을 텐데 오늘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OFC에 주목을 해봐도 될까? 아까 약간 테마로 보자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서요. 네. 저는 차라리 두산 퓨얼셀을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차트로 보시면
보시면요, 두산 피어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적자 회사이고 이번 연도도 예상하는 게 적자예요. 적자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산 피어스, 반면 피어스 이런 기업들이 다 수소랑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 SOFC나 이런 부분과 마저 떨어지면서 수소 에너지도 미래 에너지로 각광을 받는 만큼 어느 정도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두산 피어스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밀접한 연관성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두산이 탈바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환 피어스보다는 두산 피어스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왜냐? 이 사업이 아직은 성장성, 기대감 뭐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중소형 기업들보다는 약간의 탄탄하고 믿음직한 대기업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성공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차트상으로 봐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두산 피어셀도 바닥을 다지고 한 차례 올라가고 있지만 이 상단을 보면은 아까 변환 피어셀 같은 경우에 3만 원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잖아요. 근데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상단이 조금 더 열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본다면 변환 피어셀보다는 두산 피어셀이 더 높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두산 피어셀을 만약 내가 들고 계신다고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4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범한 퓨얼셀보다는 두산 퓨얼셀에서 이쪽 관심이 있다면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편안한 전략들 좀 주고 계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따라간다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라는 많은 고민 해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경제일맥에서 함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옆쪽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많이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하셔서 내가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이 시장에서 약간은 포모, 그러니까 좀 소외돼 있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공유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어요. SOFC 관련주 말고 오늘 MLCC 관련주까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최고가 오늘 경신을 했는데 19만 원까지 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MLCC도 어쨌든 시세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서요. 이쪽은 좀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세요? MLCC 관련해가 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왜 좋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IT 기기, 뭐 핸드폰, 컴퓨터,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성능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MLCC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 MLCC가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본다면 일종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류를 들어갈 때 일정하게 들어가야 효율적으로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전류가 세게 들어오거나 전압이 세게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되나? 갑자기 쇼트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막 형광등이 갑자기 불이 나가던가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IT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전류, 전압이 일정하게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MLCC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이 MLCC에 어느 정도 담가져 있다가 그 다음에 차츰차츰 안정성 있게 흘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전류의 댐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수요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도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자동차 보면 첨단기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MLCC 수요도 더욱더 늘어난 만큼 저는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삼성전기 같은 게 먼저 시동을 걸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기가 어떻게 본다면 언제부터 올랐냐라고 본다면 삼성전자에서 테슬라 관련 AI 칩이 이제 수요를 받을 때, 수주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PCB 기판까지도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그때부터 올라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기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게 MLCC에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기가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보신다면 저는 코칩도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계속 내리막길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시그널이 충분히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갭상승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해준다는 것은 오늘장에서 정말 강력한 흐름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상장 이후에 시총도 많이 떨어졌던 부분도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고 본다면, 물론 상장하기 전 실적보다 지금 뭐 1분기, 2분기 합쳐서 10억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실적의 개선세만 나와준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나오는 코칩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만 워낙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비중을 약간 조절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대형주 삼성전기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MLCC 쪽에서 삼성전기 약간은 부담스러운 위치다. 삼성전자 굉장히 좋지만 삼성전기 굉장히 좋지만 지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부분들은 코칩까지 투자 아이디어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는 저희는 잠시 후에 히든 종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1일 11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0.24% 오르면서 3,322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15% 양전하면서 834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수급적으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후장 전략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히든 종목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날아갈 때 배 아픈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못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많은 분들이 20만 원 이제 5만 원까지 털썩 내려앉았을 때 손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30만 7,500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승폭을 같이 누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주신 것 같아서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종목명부터 공개를 해드리면 대덕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요즘 글로벌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탈 엔비디아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호재가 될 가능성은 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빅테크 애들의 탈 엔비디아 AI 칩 독립이 가속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호재로 작용이 되냐라고 본다면 얼마 전에 오픈 AI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 칩을 생산을 할 거다라고 했었던 부분. 그리고 브로드컴이 빅테크 기업의 네 번째 고객을 유치했다. 어떤 기업인지는 안 나왔지만 그 기업이 오픈 AI로 추정하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브로드컴이 어떻게 보면 급등을 하는 모세도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납기도 너무 느리고 수요가 너무 못 따라오는 건데 그럼 차라리 우리가 만들자. 이런 현상이 나와주면서 너도 나도 AI 칩 관련해가지고 이 제작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많은 기업들 AI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엔비디아 칩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좋겠지만 만들 수 있는 수량이 뭐 1년에 100개밖에 없다라고 친다면 브로드컴 AMD 이런 회사들까지도 다 만들어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본다면 1년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양이 1000개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AI 시장의 가속화와 더 확장성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다 호재로 저는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HBM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납품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더 강한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뭐냐? 라고 본다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서 AI 칩 관련해가지고 파운드리 수주를 맺는 부분이 나온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탈 엔비디아 현상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 언제 할 거야? 퀄 테스트 언제 된 거야? 만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고 엔비디아 납품 안 하면 다른 데도 비싸게 사는데 거기에 납품하면 되지. 그럼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더욱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한테도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소부장 기업들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왜 대덕전자를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PCB 기판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PCB 기판, MLB 기판 관련 주를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종목이 뭐냐? 대덕전자는 이제 한물이 갔다. 이수페타시스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MLB 기판이 AI 가속기에 달리면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면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대덕전자가 아니라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랑 밀접한 협업 관계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주가의 상승 탄력을 만들어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수페타시스의 가치를 더욱더 높였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 MLB 기판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이 MLB 기판 관련해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수페타시스가 먼저 엔비디아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대덕전자도 조금 늦게 했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진다고 본다면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우상향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도 탈 엔비디아를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2분기 때 MLB 기판의 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약 40억 원 부분의 매출이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회사가 AMD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워낙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AMD로 추정을 하고 있는 만큼 보다 어떻게 본다면 탈 엔비디아 현상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한테 호재로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MLB 기판 부분 가동률이 90%에 육박하는 모습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회사 측은 분기별 45억 원 수준의 캐파를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90원까지도 늘릴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던 부분이 분기별로 450원이면 엄청나게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기존 PCB 기판에서 어떻게 MLB 기판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덕전자가 이수페타시스처럼 다시 한번 날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마지막 장으로 보시면은 대덕전자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제는 9월달이 이제 거의 중순까지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산타랠리 이제 하반기에 어떤 기업들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와줄지 내년까지 이어갈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상반기에 안 좋았던 기업들 중에서 하반기에 개선이 되는 기업들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MLB 기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진다면 주가는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덕전자를 봐야 되고 좀 이따 가격 전략과 차트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AI 쪽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이수페타시스와 견주어봤을 때 대덕전자가 갖고 있는 메리트에 관한 이야기까지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덕전자 주가 흐름이 어떤지 우리는 어디서 공략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차트 보면서 이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면밀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에 비하면 누구와 비한다기보다 사실 따로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대덕전자 지금 주가 흐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보시면 딱 느끼실 겁니다. 과거에 23년도 차트를 보시면 이때는 대덕전자가 더 많이 올라갔던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왜 대덕전자는 가파르게 떨어졌냐라고 본다면 MLB 비판과 이런 부분과 시장의 트렌드가 안 맞았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수페타시스는 약간의 조정세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올라갔던 부분 24년도에 최고점을 찍었던 부분은 누가 뭐래도 AI 키워드, MLB 기판의 키워드를 이수페타시스가 다 납품을 하는 모습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시장에서도 계속적인 등락과
약간의 주춤거리나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에는 충분히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과거의 차트를 보신다고 본다면 충분히 대덕전자는 정말 못 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스페타시스보다는 대덕전자를 지금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기업 분석을 해서 보시면 이스페타시스부터 보시면은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24년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반도체가 너무 다 안 좋았기에 웬만한 기업들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았던 모습도 있었지만 24년도부터는 갑자기 오르고 25년도에는 거의 또 작년 대비 거의 2배 좀 안 되는 모습까지도 추정하는 모습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올라가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페타시스와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2년도만 봐도 대덕전자의 PCB 기판인가 FPCB 기판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실적은 이스페타시스보다 높았던 부분이 있는데 요 근래 실적을 보면 정말 암울한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모습세가 있었고 24년도에는 AI, MLB 기판의 키워드를 못 가졌던 부분 때문에 어떤 계속적인 약세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지만 25년도부터는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지는 기업들을 이제는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2분기 실적발 보시면은 이제는 1분기에는 적자였던 부분이 흑자로 돌아왔던 모습세가 있고 이제는 3분기 실적은 가파르게 오릅니다. 2분기 때 19억을 벌었던 기업이 3분기 때는 129억을 추정하는 모습세가 있어요. 예상을 하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연도 농사 잘 짓고 내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 이제는 뭐 지금 24년도에 100억을 했던 모습세가 25년도에 만약에 300억을 하고 만약에 26년도에 만약에 1000억까지도 한다면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거의 3배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적이 따라가는 모습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덕전자. 지금 차트를 뭐 또 집중적으로 보신다고 말씀해드리면 전반적으로 보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딱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딱 차트를 볼 때 뭘 제일 보냐라고 본다면 쌍바닥이냐 아니냐를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쌍바닥을 딱 찍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할 때 이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지지 라인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딱 이 자리입니다. 고점. 이 고점 부분을 뚫었냐 어떻게 뚫었냐가 제일 중요했던 부분인데 크게 상승 탄력을 한 차례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지켜주고 이제는 최고가 갱신을 연중 최고가 갱신을 하는 모습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 준다라면 과거의 영광이었던 4만 원, 3만 9천 원대 이 가격대까지는 회복은 조금 더 힘들겠지만 저는 충분히 3만 원, 3만 5천 원까지도 상승 탄력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덕전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물론 이때까지 안 좋았던 부분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주가가 하락세가 나왔다고 본다면 이제는 흑자를 달성했고 이제는 3분기 기대치나 이런 부분이 2분기 대비 확실하게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기업 하반기에는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대덕전자 3만 원, 더 크게는 3만 5천 원까지 룸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쌍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까지 또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11시 4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옆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로 들어오셔서 이 대덕전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들 다 여기다 풀어내시면 조금 더 쉽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후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어쨌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셔서 어떻게 또 투자에 임하실까 고민하실 텐데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사실 9월 들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 그러니까 8월에는 1조 4천억 원 넘게 팔았는데 이달 들어서 3조 넘게 외국인이 지금 사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9월에 사실 전통적으로 시장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가도 될까라는 느낌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서 또 오후장에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두면서 또 투자를 이어가야 할까요? 제가 말씀해드렸던 것 같아요. 9월달 첫 방송을 하면서 9월달 시간이 많지 않다. 벌 수 있을 때 빨리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드린다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오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
분기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선물 옵션 만기 이후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다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롤오버나 기관의 롤오버가 얼마나큼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론으로 될 경우에 또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9월 달은 이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선물 옵션 만기일 전과 전후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후부터 다음 주부터 약간의 둔화세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조금 더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10월 달에 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전에 항상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이탈세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던 만큼 이번 추석은 또 워낙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이 약해질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9월 달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더 조절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주는 것들은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가 면밀히 잘 시장 들여다보면서 수익 극대화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우리 박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